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등에 드디어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불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발등에 도끼가 찍히기 직전, 아니, 이미 찍혔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사 시절에, 청와대 지사 시절에 그 오른팔처럼 그 최측근으로 있던 이화영, 당시 경기도 부지사, 평화부지사죠. 지금 법정에서, 검찰에서 태도 변화가 있기 시작해서 이재명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기 직전 또는 일부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화영이 입을 열면 이제 이재명은 옴짝달싹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 이거에 대해서 키맨이 두 사람인데 하나는 김성태, 하나는 이화영.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오래전부터 이미 모든 것을 다 털어놓기 시작했죠. 그래야만 쌍방울그룹이라도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모르는 일이다, 관련 없다, 그래 왔었는데 최근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화영은 왜 이러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범죄 피고인이 공범과의 관계에 있어서 급격한 태도 변화를 보일 때, 뭐 중간합니다. 그게 뭐 복잡한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공범을 쉴드를 쳐줘도, 역성 들고 옹호하고 보호해줘도 자기한테 실익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태도 변화를 보입니다. 이화영 입장에서는 구속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야, 내가 이재명을 이렇게 보호해줘서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재명이 나중에 정말 뭐가 잘 풀리고 또 잘 풀리고 잘 풀려서 대통령이 된다 한들 나에 대해서 그만큼의 보답을 할까? 이재명이 설사 대통령이 된 뒤에 나를 기억한다고 해도 이런저런 정치적 눈치를 봐야 되고 고려할 점이 한두 가지 아닌데 그때 나를 노골적으로 보살펴 줄 수 있을까? 나를 감옥에서 꺼내줄 수 있을까? 이재명이 왼쪽 오른쪽 안 보고 나를 바로 특별 사면 해줄 수 있을까? 나에게 경제적 사회적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 그걸 떠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가끔 법정에 나가서 뭐 증언도 하고 이러는데 이재명을 보호한다고 해서 나에게 돌아올 실익이 무엇인가? 없다. 그렇다면은 내 살궁리를 하자. 여러분,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공범이 여러 명일 때 서로 간의 눈치를 보는 거죠. 수사관 앞에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100% 부인을 해도 자기한테 불리한 거고 너무나 까발겨도 부인한테 불리한 거고,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는 어디까지 자백을 할 때 나한테 제일 이로운가, 이걸 따지는 머릿속, 그 복잡한 머릿속을 죄수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화영 이 경기 평화부지사, 이 사람은 왜 태도 변화를 보였을까요? 첫 번째,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일관된 법정 증언입니다. 이화영과 김성태는 공범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의 공범이라고 기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재판 때 김성태는 자동으로 나와서 증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김성태의 법정 증언이 일관됩니다. 그 일관된 법정 증언의 내용은 두 가지. 하나는 내가 800만 달러 북한에 보냈다. 가장 핵심적인 혐의 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300만 달러는 이재명 방북 이 비용. 그리고 또 코미디인데요. 이재명이 방북을 하면은 헬리콥터가 필요하고 벤츠 자동차가 여러 대 필요하다.
그래서 300만 달러가 필요하다라는 북한 측 어린애 요구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받아줬다. 아무튼 800만 달러. 이제 이겁니다. 이게 한 100억쯤 되거든요. 당시 환율로. 그 김성태의 법정 증언은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 증언인데요.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 이화영을 통해서 들은 바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 이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화영이 생각하기를 김성태는 이미 다 불기 시작했구나. 김성태는 정상 참작이 많이 되겠구나. 그럼 나는 뭐지? 이미 이재명을 빼놓고 모든 관련자들이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이재명 편에 서가지고 이재명은 몰랐어 이래야 될까? 이재명 한 사람을 빼놓고 모두가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다는 점에 이화영은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눈 감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시부터. 비록 문재인 정권 때여서 그런 쪽의 활동이 굉장히 위축돼 있었기는 하지만 이렇게 민감한 문제들은 알고는 있었던 겁니다. 그 문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화영이가 2018년 10월 북한에 갔을 때 김성해 북한 조선나태 평화위 실장에게 스마트팜 지원을 약속했고 이 약속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보고됐다는 그런 국정원 내부 문건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 세 번째, 이화영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김성태는 전부 다 진술하고 자백하고 빠져나가고 그러면 나 혼자 떠안게 되는데 이재명은 뭐 정치적 무게가 있으니까 지금 검찰도 민감하게 바라보고 차일피일 뭔가를 미루어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재수복을 입고 있는 나 혼자 모든 게 불벼락이 떨어질 텐데 그럼 내가 중형을 다 혼자 감당? 액수가 총액이 한 100억 가까이 되는데 만약 이렇다면 이거 내가 몇 년형을 받게 될까? 20년? 30년? 무기? 그다음에 이화영 태도 변화의 네 번째는 이재명에 대한 배신감이 있을 겁니다. 가령 이재명의 측근이 직간접적으로 이화영의 변호인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올 수 있거든요.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이재명 대표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당신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한다더라. 음. 뭐 이런 검찰 모르게 수사당국 모르게 이재명 쪽에서 비밀리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변호인 통해 가지고. 근데 아마도 이런 메시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화영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나를 버리는구나. 그래 나도 너를 버린다. 네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너를 버려주마.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활활 재점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이미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은 곧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소환 임박입니다. 제3자 뇌물인데요. 제3자 뇌물죄 그 액수가 100억인데 1억만 넘어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이렇게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뇌물죄는 그렇게 공벌이 가능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이화영을 회유하고 압박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으나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이재명에게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언제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두 가지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가 문을 닫은 휴회기에 할 것이다. 지금 국회가 임시국회가 열려 있잖아요.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보름 남짓한 그 기간이 국회가 문을 닫는 휴회 기간입니다. 이때 검찰이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재명 대표 해외에 나가지 않을까요? 해외여행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아니다. 지금 당장 구속영장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가 열려있는 동안에. 왜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잖느냐? 그래야 검찰로서는 국민들의 집중된 관심을 여기에 한 곳에 모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시간이 급하다. 이제 그래서 오히려 회기 중에 소환을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는 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 했는데 이제 그 정당하다는 것을 어디까지가 정당하고 어디까지가 부당하다고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성호 의원이 말했습니다. 야, 그건 민주당이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판단할 것도 아니야. 그 정당한지 아닌지의 여부는 영장 발부 담당 판사가 판단하는 거야. 우리는 무조건 불체포 특권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국회에서 가결한 다음에 판사 앞에 가서 구속영장이 왜 부당한지 그걸 주장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판사가 판단을 해가지고 부당하면 불구속. 아, 그것이 정당한 영장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건 구속.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고 민주당이 지금 쌩 난리가 났는데 이화영의 그 말 때문입니다. 이화영은 이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키맨 중의 키맨인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2번 구두 보고를 했다. 지금 핵심적인 증언인 것이죠. 구두 보고했다. 2번. 그리고 그때 경기도 정책실장 이재명이 뭐 오른팔 왼팔 했던 그 정진상이 나한테 이재명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제 이겁니다. 당시 그 이재명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방북 뭐 이쪽 그 전체적인 프로젝트에서 소외돼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북한 갈 때 이재명 안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 소외감을 느낀 이재명은 경기도 독단적으로 방북을 추진하고 방북 사업을 계획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